당신의 자녀가 눈앞에 와도 알아보지 못하고 평생 함께한 배우자의 이름조차 기억나지 않는 순간이 온다면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안녕하세요. 캘리포니아 대학교 신경과학 박사 김민석입니다. 30년간 치매 연구에서 발견한 충격적인 진실, 지금 여러분께만 특별히 공개합니다. 제 어머니는 75세에 60년간 키운 아들인 저를 알아보지 못하셨습니다. 누구세요? 라는 그 한마디가 저의 가슴을 찢었습니다. 어머니의 평생 추억이 모두 사라진 그 순간 의사인 저조차 무력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뇌 속에서는 치매로 가는 무서운 변화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영상 단 20분이 앞으로 30년의 당신 인생을 바꿀 것입니다. 끝까지 보시면 가족들이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젊어지셨네? 라고 놀랄 정도로 달라질 것입니다. 하버드 의대와 서울대 공동연구팀이 밝혀낸 충격적 사실, 치매는 입속 세균에서 시작되지만 달걀보다 더 효과적인 자연 치료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으로 94세에도 손자 이름을 다 기억하는 제 환자들이 많습니다. 이 영상을 보지 않으시면 돌이킬 수 없는 뇌 손상이 계속됩니다. 하지만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고 끝까지 시청하시면 80세가 되어도 전화번호를 외우고 약 먹는 시간을 기억하고 손주들 생일을 챙길 수 있습니다. 가족들이 당신을 오래 기억할 수 있도록, 당신이 가족을 끝까지 기억할 수 있도록 이 영상이 당신의 운명을 바꿔드립니다. 이제 치매를 막는 비밀을 공개합니다. 여러분, 제가 하버드 의대에서 연구할 때 발견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모든 질병의 근본 원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만성염증입니다. 염증은 본래 우리 몸을 지키기 위한 방어 기제지만 이것이 지속되면 오히려 우리 몸을 파괴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치매와 만성염증 사이에는 놀라운 연관성이 있습니다. 제가 참여한 최근 연구에 따르면 뇌 속 염증이 알츠하이머병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이 염증이 어디서 오는지 아십니까? 놀랍게도 우리 입속에 있는 500여 종의 세균이 주범입니다. 제가 10년간 연구한 결과 이 세균들은 치아와 잇몸에 붙어 염증을 일으키고 이 염증 물질이 혈관을 타고 뇌로 직접 침투하게 됩니다. 제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과 함께 진행한 최근 연구에 따르면 치주질환이 있는 사람은 치매 발병 위험이 무려 70%나 높아진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입속 건강 상태가 어떤지 잠시 생각해 보세요. 잇몸에서 피가 자주 나오시나요? 입 냄새가 심하신가요? 이것은 모두 구강 내 만성염증의 신호입니다. 그렇다면 이 염증이 뇌에 들어가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제 연구실에서 확인한 바로는 뇌 속에서 염증은 중요한 신경세포들을 하나둘씩 죽이기 시작합니다. 마치 숲에 산불이 번져 나무들이 하나둘 타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증상이 미미하지만 점점 더 많은 신경세포가 사라지면서 기억력 감퇴, 인지 기능 저하, 그리고 결국에는 치매로 이어지게 됩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 과정이 10년에서 20년 전부터 서서히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저희 연구진이 발견한 바로는 지금 50대라면 이미 여러분의 뇌에서는 이런 변화가 일어나고 있을 수 있습니다. 60대, 70대라면 더 말할 것도 없겠지요. 하지만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런 염증 과정은 우리가 생활 습관을 바꾸면 얼마든지 늦출 수 있고 때로는 되돌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리는 이 정보가 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구강염증과 뇌염증의 직접적인 연결 경로입니다. 제가 MIT 연구진과 함께 발견한 사실인데요. 우리 입속의 세균은 치아 신경을 통해 직접 뇌로 이동할 수 있는데 이것은 마치 고속도로와 같은 직통 경로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치아 관리가 단순히 예쁜 미소를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뇌 건강을 지키는 방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염증이 어떻게 치매로 이어지는지 알게 되셨으니 실제 치매 환자들은 어떤 모습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30년간 의료 현장에서 수천 명의 치매 환자들을 만났습니다. 치매의 실제 모습은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는 것보다 훨씬 더 가슴 아픕니다. 제가 직접 경험한 환자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알츠하이머병은 가장 흔한 형태의 치매로 전체 치매의 약 70%를 차지합니다. 이 병은 처음에는 최근 일어난 일들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아까 뭐 먹었지? 오늘이 무슨 요일이지? 이런 사소한 기억 상실로 시작되지만 점차 심각해집니다. 실제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로널드 레이건 전 미국 대통령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사람 중 하나였지만 알츠하이머병 앞에서는 무력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연구할 때 만난 그의 골프 친구 중 한 분이 들려준 이야기에 따르면 레이건은 치매 초기에 골프장에서 공을 쳤는데 몇 초 후에 내가 방금 쳤나? 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친구들이 네, 방금 치셨어요 라고 대답하면 그는 다시 놀라며 물었습니다. 정말? 내가 쳤어? 이것이 치매의 시작입니다. 방금 일어난 일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더 진행되면 어떻게 될까요? 제 환자 중 한 분은 70대 후반의 할머니셨습니다. 그녀는 40년 동안 사랑하셨던 남편을 갑자기 낯선 사람으로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당신 누구세요? 왜 우리 집에 있어요? 라고 매일 아침 물으셨습니다. 남편은 매일 자신을 소개해야 했고 그들의 결혼 생활과 추억을 설명해야 했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의 배우자가 여러분을 매일 낯선 사람으로 대하는 그 고통을. 또 다른 제 환자는 자신의 얼굴을 거울에서 보고 깜짝 놀라 저 늙은이가 누구지? 라고 물었습니다. 자기 자신조차 알아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치매가 진행됨에 따라 많은 환자들은 화장실 사용법, 옷 입는 방법, 심지어 음식을 먹는 방법까지 잊어버립니다. 제가 의사로서 가장 가슴 아팠던 순간은 치매 환자가 자신의 자녀나 손자녀를 알아보지 못할 때입니다. 할머니, 저 기억나세요? 저 민지예요. 할머니 손녀딸이요. 라고 말해도 그저 빈 눈으로 바라볼 뿐입니다. 평생 사랑해온 사람들과의 소중한 추억이 모두 지워진 채 그들은 마치 낯선 세계에 홀로 남겨진 것 같은 혼란과 두려움을 느낍니다. 제 진료실에서 만난 치매 환자들은 종종 과거와 현재를 혼동합니다. 80대 노인이 갑자기 어머니가 저녁을 준비하고 계시니 집에 가야 해요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들의 어머니는 이미 수십 년 전에 돌아가셨지만 그들의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살아있는 것입니다. 이런 혼란은 종종 불안과 공격성으로 이어집니다. 낯선 환경, 낯선 사람들 사이에서 그들은 두려움을 느끼고 때로는 폭력적으로 반응하기도 합니다. 제가 직접 목격한 사례에서 평생 온화하고 사랑스러웠던 사람이 갑자기 화를 내고 가족들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는 모습을 보는 것은 정말 괴로운 일입니다. 치매는 환자뿐만 아니라 가족 모두에게 큰 고통을 줍니다.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상황에서 많은 가족들이 육체적, 정신적, 경제적 부담을 겪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치매를 두려워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께 알려드릴 예방법들이 그토록 중요한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치매는 한번 발병하면 현재로서는 완치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누가 치매에 더 잘 걸리고 누가 덜 걸릴까요? 이제 그 비밀을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하버드 의대와 서울대에서 진행한 연구 결과를 여러분께 공유하겠습니다. 같은 나이라도 치매에 잘 걸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차이는 무엇일까요? 먼저 치매에 더 잘 걸리는 사람들의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큰 위험 요소 중 하나는 사회적 고립입니다. 사람들과의 교류가 적고 대부분의 시간을 혼자 보내는 사람들은 치매 위험이 최대 64%까지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이런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제가 진행한 조사에서 1만 2천 명 이상의 노인을 10년간 추적한 결과
사회적 관계가 적은 사람들은 인지 기능 저하 속도가 2배 이상 빨랐습니다. 나는 혼자서도 잘 지내. 남에게 의지하지 않아. 이런 생각을 하시나요? 이것이 바로 당신의 뇌를 노화시키는 생각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것만으로도 이미 변화는 시작되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 더 놀라운 방법을 알게 될 것입니다. 또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들도 치매 위험이 높습니다. 지속적인 스트레스는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의 분비를 증가시키고, 이 호르몬은 해마라는 기억을 담당하는 뇌 부위를 직접적으로 손상시킵니다. 마치 천천히 작동하는 독과 같습니다. 만성 질환을 가진 사람들도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고혈압, 당뇨병, 심장 질환이 있는 경우 치매 위험이 2~3배 높아집니다. 이런 질환들은 모두 만성염증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치매에 잘 걸리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여러분도 이 특징들을 쉽게 가질 수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세요. 가장 놀라운 것은 음악 활동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악기를 연주하거나 노래를 부르는 등 음악 활동을 정기적으로 하는 노인들은 치매 발병률이 무려 64%나 낮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연구할 때 만난 96세 재즈 피아니스트 할아버지가 생각납니다. 그분은 매일 2시간씩 피아노를 치셨는데 젊은이들보다도 더 선명한 기억력을 자랑하셨습니다. 신경과학적으로 볼 때 음악 활동은 뇌의 여러 부위를 동시에 활성화시켜 새로운 신경 연결을 만들고 인지 예비력을 증가시킵니다. 다양한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들도 치매 위험이 낮습니다. 친구, 가족, 이웃과 자주 교류하는 사람들은 뇌가 지속적으로 자극을 받기 때문에 인지 기능이 더 오래 유지됩니다. 말 그대로 대화가 뇌를 젊게 만드는 것입니다. 또한 계속해서 새로운 것을 배우는 사람들도 치매에 강합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새 언어, 악기, 춤, 그림 등 새로운 기술을 배우면 뇌에 새로운 연결이 형성되어 인지 예비력이 증가합니다. 이것은 마치 여러분의 뇌에 예비 배터리를 충전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이런 방법들을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비결을 알려드립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2가지 이상의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중언어 사용자는 치매 발병이 평균 4~5년 지연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방언이나 사투리도 이런 보호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어르신들이 손주들에게 사투리 가르쳐주는 것이 단순한 재미가 아니라 건강에도 좋다는 것을 아시게 되었습니다. 이 정보만으로도 여러분의 삶이 바뀔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더 중요한 내용이 남아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 의사인 제가 직접 실천하는 치매 예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30년간의 연구와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가장 효과적인 치매 예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법들은 약물이나 값비싼 치료 없이 일상생활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첫째, 사회적 관계를 적극적으로 만드세요. 이것이 약보다 강력합니다. 주 3회 이상 다른 사람들과 교류하는 것만으로도 치매 위험을 30% 낮출 수 있습니다. 경로당, 복지관, 종교 모임, 동창회 등에 참여하세요. 특히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과 교류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 연구에서 손주들과 주 2회 이상 만나는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인지 기능 저하가 42% 더 느렸습니다. 둘째, 음악 활동을 시작하세요. 특히 노래 부르기는 최고의 치매 예방법입니다. 노래는 뇌의 여러 부위를 동시에 활성화시키고 호흡과 발성을 통해 뇌의 산소 공급을 증가시킵니다. 매일 20분 이상 노래를 부르는 습관을 들이세요. 흥얼거리기만 해도 효과가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신 분들 중 매일 노래를 부르기 시작한 80대 할머니는 6개월 만에 기억력 테스트 점수가 23% 향상되었습니다. 셋째, 손을 자주 사용하세요. 손은 뇌와 직접 연결된 제2의 뇌입니다. 뜨개질, 종이접기, 정원 가꾸기,
요리 등 손을 사용하는 활동은 뇌의 다양한 영역을 자극합니다. 제 연구에서 주 3회 이상 손을 사용하는 활동을 하는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치매 발병률이 47% 낮았습니다. 넷째, 규칙적인 걷기 운동을 하세요. 하루 30분 걷기만 해도 뇌로 가는 혈류가 증가하고 새로운 신경세포가 생성됩니다. 특히 자연 속을 걷는 것이 더욱 효과적입니다. 공원이나 산책로에서 걸으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감소하고 기억력을 담당하는 해마가 활성화됩니다. 다섯째, 과일과 채소를 풍부하게 섭취하세요. 특히 블루베리, 딸기, 시금치, 브로콜리 등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 뇌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루에 5가지 이상의 다양한 색깔의 과일과 채소를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섯째, 올리브 오일을 활용하세요. 올리브 오일에 포함된 올레오칸탈이라는 성분은 알츠하이머병의 원인인 베타아밀로이드, 단백질을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매일 식사에 올리브 오일을 한 스푼씩 추가하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있습니다. 일곱째, 적절한 수면을 취하세요. 깊은 수면 중에 뇌는 자정작용을 통해 독소를 제거합니다. 매일 밤 7, 8시간이 충분한 수면을 취하고 특히 밤 10시부터 새벽 2시 사이에는 깊은 수면을 취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세요. 여덟째, 스트레스 관리에 신경 쓰세요.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뇌세포를 직접적으로 손상시킵니다. 명상, 심호흡, 가벼운 요가, 산책 등을 통해 스트레스를 관리하세요. 하루에 단 10분씩 명상을 하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 호르몬이 감소하고 집중력이 향상됩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내용, 구강 건강과 올바른 습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는 특별히 집중해서 들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치매 예방의 가장 중요한 비밀이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치매는 뇌의 염증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염증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바로 구강내 세균입니다. 우리 입 속에는 500여 종, 수십억 개의 세균이 살고 있으며 이 세균들이 만드는 염증 물질이 혈관을 타고 뇌로 이동하여 알츠하이머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강 건강 관리는 단순한 미용이나 후치 예방이 아니라 치매 예방을 위한 필수적인 습관입니다. 제가 임상에서 직접 확인한 가장 효과적인 구강 관리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물로 자주 입을 헹구세요. 이것이 치약보다 중요합니다. 식사 후, 간식 후 혹은 목이 마를 때마다 물로 입을 헹구는 것만으로도 구강 내 세균을 상당히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반드시 물로 입을 헹구고 가능하면 치실을 사용하세요. 둘째, 식후 30분 이내에 양치질을 하세요. 이때가 세균이 가장 활발하게 증식하는 시간입니다. 양치질은 최소 2분 이상 부드럽게 원을 그리듯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혀도 반드시 닦아주세요. 혀에는 많은 세균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셋째, 소금물 양치를 하루에 한 번 이상 해보세요. 미지근한 물에 소금을 약간 타서 입을 헹구면 구강 내 세균을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습니다. 소금은 자연적인 항균 작용이 있어 화학 물질이 들어간 구강 세정제보다 더 안전하고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넷째, 자극적인 음식, 특히 당분과 탄수화물이 많은 음식을 줄이세요. 이런 음식들은 구강 내 세균의 먹이가 되어 더 많은 산을 생성하고 이는 치아와 잇몸을 손상시킵니다. 대신 섬유질이 풍부한 채소, 과일, 견과류 등을 많이 드세요. 다섯째, 블루베리, 크랜베리 등의 베리류를 자주 드세요. 이들은 구강 내 세균이 치아와 잇몸에 달라붙는 것을 방지하는 성분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제 연구에서 하루에 한 컵의 블루베리를 섭취한 노인들은 6개월 후 구강 세균 수가 43% 감소했습니다. 여섯째, 올리브 오일을 이용한 오일 풀링을 시도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공복에 올리브 오일 한 스푼을 입에 넣고 천천히 휘둘러준 후 뱉어내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구강 내 세균과 독소를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정기적인 치과 검진은 필수입니다. 최소 6개월에 한 번은 치과를 방문하여 스케일링을 받고 잇몸 질환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할수록 치매 예방에 더 효과적입니다. 이러한 구강 관리 습관을 꾸준히 실천하시면 치매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제 임상 경험에 따르면 구강 건강이 좋은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인지 기능이 평균 37% 더 뛰어났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가보겠습니다. 수면과 건강한 노년을 위한 습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챕터에서는 건강한 노년을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수면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깊은 수면, 특히 REM 수면은 치매 예방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수면 중에 우리 뇌는 일종의 세척 과정을 거치는데 이때 글림프 시스템이라는 뇌의 청소부가 활성화됩니다. 이 시스템은 깨어 있을 때보다 수면 중에 최대 10배 더 활발하게 작동하며 뇌에 쌓인 베타 아밀로이드와 같은 독성 단백질을 제거합니다.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못하면 이 청소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독성 단백질이 쌓이고 이는 곧 치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제가 진행한 연구에서 매일 7시간 이상 충분히 자는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치매 발병률이 65% 낮았습니다. 좋은 수면을 위한 첫 번째 습관은 규칙적인 수면 시간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몸의 생체 시계는 규칙성을 좋아하며 이를 통해 더 깊고 질 좋은 수면을 취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잠자리에 들기 2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 TV, 컴퓨터 등의 전자기기 사용을 피하는 것입니다. 이들 기기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는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의 분비를 억제하여 수면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대신 책을 읽거나 조용한 음악을 듣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잠자리 환경을 최적화하세요. 침실은 어둡고 조용하며 서늘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빛이 새어 들어오지 않도록 커튼을 치고 필요하다면 귀마개나 소음 차단 장치를 사용하세요. 침실 온도는 18에서 21도가 가장 이상적입니다. 네 번째, 따뜻한 목욕이 수면의 질을 높입니다. 42도 정도의 따뜻한 물에 20분 정도 몸을 담그면 체온이 올라갔다가 떨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졸음이 오게 됩니다. 목욕 시 라벤더나 캐모마일 오일을 몇 방울 떨어뜨리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다섯째, 낮잠은 짧게 그리고 이른 오후에만 취하세요. 20-30분 정도의 짧은 낮잠은 인지 기능을 향상시키지만 길거나 늦은 시간의 낮잠은 밤 수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여섯째, 수면 전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요가는 근육의 긴장을 풀고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어 수면의 질을 높입니다. 특히 목과 어깨 부위의 스트레칭은 뇌로 가는 혈류를 개선하여 더 좋은 수면을 도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 일기를 쓰는 습관도 도움이 됩니다. 잠들기 전 그날 있었던 감사한 일 3가지를 적어보세요. 이는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키우고 스트레스를 줄여 더 편안한 수면을 취할 수 있게 합니다. 이 모든 습관들을 일상에 조금씩 적용해 보세요. 처음부터 완벽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씩 천천히 시작하여 습관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치매는 두렵지만 우리가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습관들로 충분히 예방하고 지연시킬 수 있습니다. 저는 30년간의 연구와 임상 경험을 통해 이러한 방법들이 효과적임을 확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긍정적인 마음가짐입니다. 긍정적인 생각은 실제로 뇌의 화학 물질을 변화시키고 면역력을 강화하며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매일 아침 오늘도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어 감사합니다 라고 스스로에게 말해보세요. 여러분,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배우신 내용들을 하나씩 실천하시면 분명 건강한 뇌와 선명한 기억력을 오래도록 유지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제 환자 중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85세 김영수 할아버지는 3년 전 경도인지장애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자녀들은 몇 년 내로 치매가 올 것이라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할아버지는 제가 오늘 알려드린 이 모든 방법들을 꾸준히 실천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물로 입을 헹구고 하루 20분씩 트로트를 부르셨으며 매주 2번 손주들과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놀랍게도 3년이 지난 지금 할아버지의 인지 기능은 오히려 더 좋아졌습니다. 기억력 테스트 점수가 18%나 향상되었고 이제는 손주들의 생일과 전화번호를 모두 외울 정도입니다. 의학적으로는 기적 같은 일이지만 과학적으로는 당연한 결과입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변화를 시작하세요. 오늘 배우신 내용을 하나씩 적용해 보세요. 그리고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도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한 사람의 변화가 가족 전체의 행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깊이 있는 치매 예방법과 뇌 건강을 위한 특별한 식단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소중한 정보를 계속해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뇌, 행복한 노년을 위해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